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재로는 22페이지에서 27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로는 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태양계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진화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론 부분이 아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별의 탄생부터 살펴볼까요? 태양은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왜 저렇게 뜨거울지, 그리고 태양 안에는 무엇이 태우고 있을지 우리는 종종 상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런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알아보고 태양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 사진을 봅시다.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대폭발 이후에는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수소와 헬륨처럼 떠다니는 물질을 우리는 바로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성간 물질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구름처럼 보이는데요. 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시된 사진이 우리 성운을 나타내는 사진이고요. 이 성운 안에는 여러 가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해서 성간 물질이 떠다니고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별의 탄생은 성간 물질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별의 탄생을 성간 물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간물질의 뭉치기입니다. 주로 성간물질은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우주를 떠다니다가 뭉쳐지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질량은 증가하겠죠. 뭉쳐지면 뭉쳐져서 질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질량의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중력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력이 커짐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커지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수축에 의해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축 에너지는 우리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우리는 주기율성이 탄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성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율성에는 태양도 포함이 되는데, 이 주기율성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소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소 핵융합의 정의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양전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 하나를 이룬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러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융합을 하게 되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인 헬륨 원자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양전자 2개가 지금 중성자 2개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이 핵융합 발생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때문에 태양이 뜨겁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별은 주기율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 나오는 에너지로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추가적으로 주기율성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아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내부 압력은 중심에 많은 기체들을 여기 중심에 많은 기체들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힘을 씁니다. 반면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에너지가 밖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중력에 의한 에너지와 내부에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같아지게 되면서 힘이 동등해지면 이 단계를 주기율성 단계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별이 이렇게 주기율성까지 탄생을 했으니까 이러한 별이 다음으로 진화는 어떻게 할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연 태양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간 사라지겠죠. 우리는 방금 주기율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주기율성에서는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발생한다고 배웠었는데요. 이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고갈되면서 수소 핵융합이 중단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기율성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율성이 핵융합을 마치고 다시 수축을 시작하게 되면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수축되며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수축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일어날까?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일까요? 이때 에너지는 바로 아까 배웠던 중력 수축 에너지겠죠. 이런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다 보니까 주변부의 온도가 어떨까요? 주변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변부에서 수소 기체를 핵융합시키게 되고요.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거대한 붉은 별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대한 붉은 별을 우리는 한국어로 적색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적색거성에서는 중심부가 지속적으로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적색거성도 마찬가지로 중심부에는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아까 주기율성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헬륨이 뭉쳐서 탄소로 핵융합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진은요. 적색거성의 원소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소에서 헬륨으로 내려갈수록 물질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무게라 해도 되고 질량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질의 질량이나 무게는 무거워지는데요.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요. 탄소까지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에서는 수소를 헬륨으로, 그 다음에 헬륨은 탄소로 핵융합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과 같은 동일한 질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색거성까지만 이루어지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질량이 태양보다 크게 되면 어디까지 핵융합이 일어날까? 똑같이 중심부는 수축을 계속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적색거성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바로 핵융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탄소에서 멈추지 않고요.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내고, 여기서 가장 질량이 무거운 것은 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까지 핵융합이 완성된 후에 중심부가 거기서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서 수축을 하게 될 때는 그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성 폭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신성 폭발의 정의는 별의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현상을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펑 하고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을 하면 당연히 똑같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에너지 방출로 인해 이제 철마저 핵융합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핵융합이 되면 철보다 더 무거운 금, 은,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원소들이 이제 우주로 폭발에 따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원소들이 이제 뭉쳐서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이 되고요. 이런 원시 지구도 만들어지면서 지구에 많은 원소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쌤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고요. 우리가 빛을 따라 나타나게 되면 빛의 속도로 약 8분 정도 가면 우리 지구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는 그 태양에 지금 약 8분 전에 있던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46억 킬로미터고요. 빛의 속도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약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실제 크기는 요거보다는 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쌤이 준비한 사진은 수천 개의 은하단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우주에 이런 은하들이 예쁘게 빛이 나고 있을 겁니다. 이 수천 개의 은하단 중에 하나를 딱 꺼집어 봤을 때 이 하나는 바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으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우리 은하 안에 바로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약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할까요? 우리 태양계는 약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약 2.6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양계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 원소들이 뭉쳐지면서 행성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의 태양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운성과 함께 태양계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원소들이 모입니다. 똑같이 원소들이 모여서 성운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성운들이 회전하고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반 모양을 좀 더 자세하게 보라고 쌤은 옆에서 본 모습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중심부는 볼록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인 원반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요 회전하는 중심부는 계속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중심은 올라갈수록 수축을 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열은 굉장히 뜨겁겠죠. 계속 수축하면서 이제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질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밀도도 올라가고요. 온도도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가스와 먼지가 모여서 뭉쳐지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행성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미행성체가 원시 태양의 주변을 계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여러 원시 돌멩이랑 그런 가스나 물질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질량을 점점 크게 키우게 되고요. 크게 키우면서 우리는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면서 우리 태양에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게 태양이라고 했을 때 태양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중학교 때도 배웠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수금, 지화, 목토, 전, 해까지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부터 봅시다. 이렇게 묶었을 때 크기가 좀 비슷하죠.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고체의 암석으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형 행성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철, 산소, 규소 등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철, 산소, 규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행성들 봅시다. 목토 전해 해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은 뭐라고 부르느냐? 요 행성들은 크기가 크고 목성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 행성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구분 짓게 되고요. 행성 자체가 기체로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체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행성들의 특징은 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요 원소들 같은 경우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래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원시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을 때 원시 지구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해성체가 원시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질량과 온도를 증가시켰는데요. 이러한 열에 의해서 충돌되면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에 인해서 지구 전체가 녹아 액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마그마의 바다가 중력 에너지에 인해서 점점점 수축을 하게 되면서 중심부는
무거운 원소인 철, 니켈과 같은 원소들이 모여서 핵이 되고요. 그리고 질량이 가벼운 산소, 규소와 같은 원소들은 멘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미행성 충돌수가 점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겉부분이 식어 딱딱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원시지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구름이 생성되면서 수증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바다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걸 우리는 원시바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원시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원시지구가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미행성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원시지구가 질량과 온도를 증가시켰어. 적어줄게요. 질량과 온도가 증가됩니다. 이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만들었던 원시지구가 액체 상태로 다 녹아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그걸 마그마의 바다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 마그마가 바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심부에는 무거운 원소 그리고 바깥쪽 가쪽으로는 가벼운 원소들이 나눠지게 되면서 핵과 멘틀로 분리되는 층상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후 미행성 충돌수가 감소함에 따라 겉부분은 식게 되면서 이제 딱딱한 지각을 만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이 구름에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서 우리는 원시 바다라는 것이 생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닷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선생님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요거를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고요. 빈칸에 여백에 추가적인 내용도 스스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 못 쓴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써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준비한 한 단원의 우주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를 칠 예정이니까 꼭 수행평가 준비를 해 오도록 합시다.
영상 잘 보았죠?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우리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휴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준비를 해서 만나도록 합시다.